그동안은 대학을 가기 전에 어떠한 능력이 필요하고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, 대학에 갔을 때는 수업하기 전까지, 그러니까 개강을 하기 전까지 어떠한 연습을 해야 되는지,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다면, 오늘은 긴 글, 그러니까 교재에 사용되는 글의 양에 대해서 익숙해지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데, 연습을 필요로 하는 이유가 신체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다 알아들으세요. 근데 우리 발달장애를 가진 학생분들은 애초에 글이란 거에 대해서 어려워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. 근데 또 능력은 안 되는데 대학은 또 갔고, 근데 어찌됐건 평가는 받아야 되니까 연습을 해야 되는데, 그 연습을 어떤 거부터 시작하느냐. 짧은 글로 해서 글이 익숙해졌다면 이제는 전공 서적처럼 긴 글들, 그러니까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하였다가 짧은 글이면, 이러이러했고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하여 이러이러한다, 이런 식으로 그 한 문장 자체가 길게 풀어서 설명이 되어 있는 거. 하지만 일반적인 수준의, 쉬운 말이 아니고 일반적인 수준의 말로, 보통의 말로써 긴 글을 읽고 쓰고 말하는 연습을 필요로 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, 우리 그 대학 전공의 교재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되게 한 문장 자체가 길게 풀어져 있잖아요. 그래서 글이 긴 글과 짧은 글을 보는 게 익숙치가 않으면 글 자체를 보는 거에 피로도를 느끼고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더 힘들어라 해요. 그래서 보통의 말 중에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글의 수준을 미리 연습을 해보고 들어가자는 취지에서 이 책을 제가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데, 병명은 가족이라는 책인데, 이 책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사회복지, 그 다음에 상담심리, 가족학, 그 다음에 이런 전공들에 대해서 이런 전공에서 다루는 것들에 대해서 한켠에 들여다 볼 수 있는 정도? 그러니까 완전히 딥하게 들여다보는 게 아니고 겉핥기는 해볼 수 있다 정도. 그리고 이 책을 추천드리는 이유가 비전공자,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배운 사람이 아니더라도 일반인이더라도 충분히 읽을 수 있는 정도. 그러니까 보통의 말로써 읽을 수 있는 정도. 그 정도의 수준의 책이고, 이 책은 실제로 제가 사회복지를 대학에서 공부할 때 과제로, 감상문 과제로 이제 지정을 받았던 책이고요. 여기서는
가족이란 거에 대해서 이 책의 안에서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, 그리고 가족 안에서 서로가 주고받을 때 어떻게 주고받길래 병명은 가족이 되는지, 이거를 들여다볼 수 있는, 그러니까 딥하게는 아니고 깊숙이는 아니고 그래도 겉핥기, 그러니까 표면적인 거는 들여다볼 수 있는 정도. 보통의 말로서의 수준이에요. 쉬운 말이 아니고.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까지는 그래도 연습을 해 보시는 걸 제가 추천을 드리고, 이게 연습이 돼야 대학 교재의 그 문단의 양을 낯설어하지 않고 힘들어하지 않게 돼요. 이것보다는 실제로 대학 교재는 글의 양이 어마무시하니까. 그리고 제가 이 책을 어떤 수업 시간에 과제로서 했었냐면, 그 정신건강론이라고 있어요. 사회복지 과목 중에. 그리고 정신건강사회복지론이라고도 있고, 근데 이 정신건강론하고 정신건강사회복지론하고 거의 배우는 내용은 동일합니다. 실제로 제가 배울 때 저희를 가르쳐 주셨던 교수님이 실제로 정신장애 재활시설의 시설장님이셨고, 그 다음에 정신건강사회복지사였어요. 그리고 그분이 이 책을 선정을 하셨고, 그만큼 사회복지나 가족학 이쪽 안에서 들여다볼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추천을 하셨겠죠. 그래서 보통의 말로써 글에 익숙해지는 연습, 읽고 말하고 쓰고, 이 세 개를 연습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학생이 내 아이가 가진 수준 안에서 책을 읽을 수가 없어요. 전공책이라는 게 가장 보통의 수준에서 수업을 하기 때문에 어려운 단어, 어려운 문장이라 할지라도 눈에 익히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 이 책을 좀 추천드려 봅니다. 이 책을 보시면 되게 여러 장으로 되어 있는데, 1번 챕터라도 끝까지 다 읽어보게 한 다음에 2번 챕터 넘어가기 전에 다시 1번 챕터를 읽으면서 머릿속에 기억을 할 수 있도록 반복해서 읽어가지고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. 이 책이
마지막이 8장이에요. 그러니까 8가지 챕터로서 구성이 돼 있어요. 이 8가지 챕터에 있는 글들만 어느 정도 술술술 읽을 정도의 수준만 돼도 수준이 되지 못해도 익숙해지기라도 하면은 대학 수업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어려움을 줄여줄 수 있다.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왜냐면 이게 사회복지나 아동복지, 그러니까 사회복지 안에 아동복지가 있고, 그 다음에 정신건강 영역이 있고, 뭐 여러 영역이 있잖아요. 장애 영역도 있고. 그 안에 가족이라는 영역도 있는데, 대부분의 수준적인 통상적인 일반적인 보통의 말의 수준을 연습을 하기엔 이 책이 가장 적합하다고 제가 보는 게 뭐냐면, 그때 이 책을 추천해 주신 교수님이, 그러니까 지정하신 교수님이 저희가 배울 당시에 이 책 자체가 신간으로 나온 거였어요. 그러면서 이 글 쓰신 분이 의사분이신데 어떠한 내용으로 가족이란 책의 안에서 왜 병명이 가족이란 것으로 설명이 돼 있죠. 그러니까 왜 병명이 가족일지, 병명은 가족일지,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신건강론 수업 받으면서 이 책을 지정을 받았고 했는데, 제가 읽어보면서 느꼈던 건 정신건강, 그러니까 마음의 건강이라는 거는 사회 안에서도 겪지만 가족이라는 거 안에서도 겪게 되고 그만큼 영향을 많이 받는구나, 이 책을 통해서 다시금 느끼게 됐거든요. 그래서 전 이 책을 추천해 주신 교수님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. 이거는 솔직히 사회복지 전공 공부를 하면서 지정을 받고 이제 감상문 쓰기 위해서 읽었던 책이지만 그냥 수시로 책 읽고 싶을 때 가끔 앉은 자리에서 한 번에 다 읽게 되는 그런 책이거든요. 너무 어렵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긴 글 익숙해지는 연습책으로는 이 책을 제가 가장 많이 추천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.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 가장 처음 맞닥뜨리는 사회가 가족이고, 그다음에 우리 사회 안에서 가장 작은 단위, 가장 처음 접하는 작은 단위의 사회가 가족이라는 거잖아요. 그래서 이러한 책 관련해서 읽어보면 그래도
보통의 말의 양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익숙해질 수 있을 거예요. 이 책은 전공책처럼 딱딱한 책이 아니고 그냥 비전문가, 그러니까 비전공자, 일반인도 읽을 수 있도록 쉽게 풀어서 설명한 책이기 때문에 충분히 읽어볼 가치가 있어요. 긴 글은 쓰는 연습도 중요하지만 읽어보는 눈에 익숙해지는 연습이 가장 중요해요. 특히나 발달장애나 경계성 지능이 있는 분들에게는 이 글이라는 것 자체를 음, 이해는 고사하고 무서워서 쳐다보지 않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꽤나 있어요. 근데 이거는 전공책처럼 딱딱한 게 아니고 가장 보통의 말로써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보통의 말에 익숙해지고 긴 글에 익숙해지는 연습을 위한 책으로는 사회복지를 전공하든 뭐 가족학을 전공하든 이 책은 진짜 연습용으로는 최고라고 봅니다. 어려운 단어도 있겠지만 일상에서 쓰는 단어들도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보통의 글에 익숙해지기는 이 책만큼 좋은 책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특히나 사회복지를 전공하려는 장애 학생들에게.